피지오 플러스 하이드롤릭 페이지는 피지오랑은 다른 부분이 좀 있고 추가되어진 페이지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 피지오는 8.60 서비스 매뉴얼에 나와 있는 페이지들이 대부분이지만 피지오 플러스는 어떤 특허에 의해서 리키지 테스트라든지 바이카트 엠팅 페이지라든지 없는 단계들이 꽤 있어서 저희가 수리를 할 때 서비스 매뉴얼을 보고 분석을 하는데 아티스 피지오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스템 데이터를 찍어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오 플러스 장비도 셋업 테스트를 시작할 때 ACD와 바이카트 영역을 뽑는 것은 똑같고, 아티스 피지오랑은 다르게 셋업 테스트 컴플리트까지의 시간이 아티스 피지오보다 한 3분 정도 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 안 보이는데요. 네, 그럼 시작하면 피지오 플러스 하이드롤릭 페이지는 셋업 테스트랑 피지오랑은 다르게 추가되어진 페이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리키지 테스트라든지 바이카트 엠팅 페이지라든지 없는 단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데이터를 직접 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셋업 테스트를 시작하게 되면 아티스 피지오랑 마찬가지로 리키지 테스트 전에 셋업 테스트 시작할 때 페이지 1에서 시작을 하고, 페이지 1의 일렉트로 밸브 T1 테스트 하는 페이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보셔야 하는 부분도 아티스 피지오랑 똑같이 이 EV DS1 밸브와 DS2 밸브의 동작 유무를 보셔야 하고, DS1과 DS2 밸브가 오프이기 때문에 LFD 센서의 플로우가 흐르지 않으면서 오프가 되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며, 이 또한 이제 밸브들의 동작 유무에 따라 페이지가 서브 페이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LFD가 오프이고,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 3페이지 가게 되면 플로우가 750으로 흐르게 되면서 DS1 밸브가 온이 되고 DS2 밸브가 온이 됩니다. 3페이지도 아티스 피지오랑 똑같이 DS1, 2 밸브가 온이 되면서 다이아리시스 플루이드 튜브에 플로우가 흐르게 되면서 LFD 센서가 온이 됩니다. 이때 좀 특징적으로 1, 2, 3페이지를 보셔야 하면 1페이지에 보셨을 때 이 템퍼러처 센서 값들이 40도에 가깝게 되어 있고, 2페이지로 넘어갈 때도 TP가 46도까지 올라간 상태이고, 서페이지 2페이지가 지나가면서 38도까지 다시 떨어지게 되면서 3페이지에는 거의 3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높게 40도 이상, 46도 이상 치고 이 리키지 테스트 페이지가 1, 2, 3이 되면서 플로우가 흐르면서 템퍼러처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하고, 아티스 피지오랑 마찬가지로 T1 테스트는 똑같이 하게 되는데 EVDS1, 2 T1 테스트를 하고, T1 테스트는 마찬가지로 다이아리시스 페이지에서 LFD가 오프인지 3에서는 LFD가 온인지를 테스트하며, 이거는 밸브의 동작 유무에 의해서 LFD의 플로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실패하게 되면 668번이 발생합니다. 1, 2, 3페이지가 끝나면 아티스 피지오 같은 경우에는 PIPO 하이 테스트 페이지인 6페이지에 들어가는데, 피지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4페이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14페이지는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 들어간 새로운 페이지이며, 현재는 실제 다이아리시스 페이지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촬영을 해서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지를 조사해 보았는데, 이 페이지의 특징은 리키지 테스트처럼 압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에는 주로 676번 T1 테스트 OWPRV12 페일 알람이 발생하는데,
아마 새로 생긴 이 14페이지가 추가되어진 T1 테스트 OWPIV12 테스트를 하는 페이지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14페이지는 플루이드 패스를 보시면 여기 PIV부터 EVDS2 밸브까지 1A 밸브가 2개 있습니다. 얘가 OWPIV12인데 이곳에 T1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14페이지가 추가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 서페이지 1을 보시면 플로우가 400으로 흐르게 되고 그때 압력이 펌프들이 돌면서 이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14페이지 1의 밸브는 H2O 밸브가 ON 그리고 프라임온 밸브가 ON이 되고 BPXC 밸브가 ON 상태 PIV부터 EV2 밸브 그리고 드레인 밸브가 ON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4페이지가 시작이 되는데 14페이지 2페이지를 가게 되면 나머지 밸브가 14페이지 1과는 다르게 나머지 밸브는 똑같지만 EV2 밸브가 ON이었다가 OFF가 됩니다. 이 EV2 밸브가 OFF가 되면서 플로우가 400으로 유지하고 펌프가 P1 펌프가 8000으로 동작을 하면서 EV2 밸브가 OFF가 되는데 이때 압력 센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하게 됩니다. 보셔야 하는 압력값은 POPFS PD나 PI에 흔들림이 없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각각의 압력 센서가 우리 아론 레귤레이터의 조절에 따라서 이 압력값이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이 양압의 값이 뭐 200대나 200 초반이나 보통 180, 170의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압의 압력을 POPFS PD 압력값이 잘 유지하고 있는지 PI 압력값이 80에서 100mm로 그 이상이 되진 않는지 압력이 세진 않는지 테스트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2 서페이지는 EV2 밸브가 닫히게 되면서 양압 테스트를 한번 하고 14-3 페이지가 되면 모든 펌프들이 멈추고 플로우가 흐르지 않으면서 EV, PIV 밸브를 제외한 모든 밸브들은 닫히게 되면서 한 번 더 양압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14-3에서 EV, PIV 밸브가 온 상태고 이 양압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이 유지하는 테스트를 유지하지 못할 시에는 이제 압력값이 달라져서 676번 알람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양압을 잘 유지하게 되면은 이 T1 OW PIV, PIV 테스트, PIV2 테스트가 패스가 되고 그때 압력값들은 이제 다시 플로우가 돌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80 후반이나 200 초까지의 압력값이 플로우가 흐르면서 더욱 그 이상의 값을 인지하게 되고 밸브들이 다시 동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에 있는 셋업 테스트 블랙박스를 보셨을 때 페이지 3페이지 이후에 14페이지가 되고 서페이지가 총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는 아티스 피지오와는 다르게 하이드롤릭 서페이지가 모든 단계에서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 피지오랑은 다르게 따로따로 보실 필요 없이 이 하나로만 보실 수 있게 쉽게 되어 있고 피지오 플러스에 있는 하이드롤릭 페이지가 14페이지일 때 서페이지가 4개로 나눠져 있으며 이거는 676번 알람을 주로 띄우는 페이지입니다. 676번 T1 테스트 OWPIV12 페일은 리키지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 필업 단계에서 PIV12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두 개 새로 생성된 체크 밸브의 위아래 부분에 서로 다른 방음력을 인가하고 이 PO의 압력 강화를 측정하여서 OWPIV12가 적절히 동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서비스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 이 T1 테스트 OWPIV12 페일이라는 알람이 되어 있는데 서비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분은 PIPO 압력 센서가 고장이 난다든지 OWPIV12가 문제가 되어서 알람이 발생되어 있다라고만 나타나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수리할 때에는 676번 알람이 뜨는 경우는 세기이기 때문에 압력 센서가 고장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아예 없었고, PRV12 밸브 또한 뚫려 있다든지 막혀 있다든지에 의해서 이 알람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플루이드 값을 플로우가 흐를 때 그 플루이드 패스 상에서 밸브들에 있는 멤브레인에 파티클이 있어서 압력 센서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676번이 발생했습니다. 압력을 양압을 180에서 200대를 유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PFS, POPD 값이 어디선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PI 센서의 값이 80에서 100을 쭉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 압력이 어딘가가 새서 160, 180까지 올라간다든지 그런 압력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14페이지에서 676번 알람이 발생하게 되고 현재로서는 이제 2A 밸브의 종류들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물질이 이 밸브 말고 딴 쪽에 있어서 이 문제가 에러가 발생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676번의 알람 보시면은 PIPO 센서 압력이 문제거나 PIV12 체크 밸브가 문제라는 건데 그런 밸브의 체크 밸브의 문제가 아니고 이 2A 밸브 같은 2A 밸브에 있는 챔버 안에 있는 멤브레인 쪽이 이제 파티클이 껴서 압력이 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이외에 다른 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가 끝나면 똑같이 아티스트 피지오랑 마찬가지로 6페이지를 하게 되고 PIPO 하이 페이지 테스트인데 이 아티스트 피지오랑은 조금 다른 면이 뭐냐면 아티스트 피지오 같은 경우에는 300ml 머큐리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피트 펌프가 동작하게 되는데 아티스트 피지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 6페이지는 펌프들이 전체가 돌면서 압력이 거의 700 이상을 쳤다가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6페이지에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APP는 압력값을 많이 올리게 되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테스트가 통과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만 PI와 PO의 압력값이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고 계시면 틀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간의 차이가 32보다 작게 700 이상 쳤다가 내려오면서 6페이지가 넘어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동영상을 한번 리키 테스트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GO에서는 다이알라이시스 페이지 6에서 300ml 머큐리 압력을 생성하고 이때 PIPO 압력값을 읽어서 35보다 적으면 통과한다 되어 있지만 아티스트 PGO 플러스는 300만큼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700 이상을 만들었다가 쭉 떨어지면서 서로 간의 차이가 작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GO 플러스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프레셔 센서, 릴레이티브 프레셔 센서의 종류가 달라졌는데 그 요즘 나오는 좁은 모양의 프레셔 센서는 열 소독을 하더라도 이전에 있던 릴레이티브 프레셔 센서보다는 틀어짐의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리키시 테스트 알람이 걸리는 경우가 조금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페이지 이후에 템퍼러처 테스트 페이지가 들어가게 되고 템퍼러처 테스트는 하이 포인트와 로우 포인트를 체크하고 이 테스트가 실패하게 되면 440번 알람을 발생하게 되는데 페이지 1에서 3 테스트를 하는 동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템퍼러처 AP가 하이 포인트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고 이후에 셋업 테스트가 완료될 때까지의 설정한 온도인 36에서 37도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6페이지를 통과하고 55페이지를 이후 통과한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4페이지의 특징은 아티스트 PGO 같은 경우에는 쿨링 페이지인데 아티스트 PGO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쿨링 페이지가 아닌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티스트 PGO는 쿨링 페이지 4페이지 때 온도를 20대 후반까지 떨어뜨려 주는데 PGO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템퍼러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쭉 유지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PGO랑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PGO 플러스에서는 이 플로우 값이 750으로 돌아간다는 거 보셔야 하고, 프레셔 센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티스 PGO 플러스의 리키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아티스 PGO 플러스의 리키지 테스트는 아티스 PGO와는 다르게 이 플로우와 펌프가 동작하면서 리키지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아티스 PGO 같은 경우에는 펌프도 동작하지 않고 포지티브 리키지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 네거티브 리키지 테스트 시에도 PU 펌프만 동작해서 음압을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펌프가 동작하지 않으면서 그에 따른 플로우도 흐르지가 않지만, 아티스 PGO 플러스의 리키지 테스트는 모든 펌프들이 동작을 하고 플로우도 흐르게 되면서 리키지 테스트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티스 PGO 플러스의 포지티브 리키지 테스트는 서브 페이지가 총 6개로 나뉘어져 있고, 양압의 테스트인 포지티브 테스트는 PGO가 하는 테스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서브 페이지가 차이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음압 테스트 같은 경우나 양압 테스트의 조건이 좀 달라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 포지티브 리키지 테스트를 보시면 총 6개로 나뉘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고, 양압 테스트는 PGO와 하는 테스트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EVH2 밸브가 닫히고 이 드레인 밸브가 오프가 되면서 플루이드 패스상이 플로우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펌프들의 동작이 멈추게 되면서 이 양압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PGO 플러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550에서 560대를 유지하고 있는 아티스 PGO 플러스 시스템 데이터입니다. 아티스 PGO 플러스 리키지 테스트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특허에 의해서 회사에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A, B, C, D, F, G, H, I, J가 어떻게 테스트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티스 PGO의 기전에 빗대어서 PGO 플러스의 실제 시스템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키지 테스트는 PGO든 PGO 플러스든 하이드롤릭 회로에 리키지가 없는지, 밸브들이 정확히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것은 동일하고, 각각의 서브 페이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건 아티스 PGO의 서브 페이지인데, 서브 페이지 5일 때 H2O 밸브를 닫으면서 리키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PGO 플러스는 서브 페이지가 5가 아니라 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총 6단계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나 실제로 시스템 데이터와 여기 있는 우리가 T1 테스트, 리키지 테스트의 조건을 비교했을 때 기전이 많이 달라져 있진 않았습니다. 아티스 PGO의 리키지 테스트 A는 PD, PFS, PO의 압력의 차이가 50보다 적은지를 확인하고, PGO는 서브 페이지가 5지만 아티스 PGO 플러스는 5에서 6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기전은 똑같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압력의 차이가 50보다 적은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로 테스트를 보았을 때 이 서로 간의 압력 차이가 거의 10, 많이 차이 나도 10이기 때문에 리키지 테스트 A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리키지 테스트 B 또한 아론의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 개의 평균 압력이 500에서 700 사이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500에서 700 사이에 들어와 있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리키지 테스트 B도 통과가 됩니다. 리키지 테스트 C는 PGO 플러스는 PGO와는 다르게 이 PDG 센서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키지 테스트 C는 PD, PFS, PO의 압력의 차이의 변화가 50보다 적은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라고 PGO 플러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PDG를 제거한 이유는 ADC 값이 포화가 되어서 고장이 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PD 센서를 제거하였는데, 그 말이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PDG 센서의 하이드롤릭 값과 프로텍티브 값이 튀게 되면서 리키지 C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티스 PGO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포화 상태에 대한 고장을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PGO 플러스에서는 리키지 C에서는 PDG 센서에 대한 압력 차이 변화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지오 플러스에서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시스템 데이터를 쭉 봤을 때 포지티브 테스트가 PGO와 테스트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ABC에 관련된 수리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리키지 C에서도 압력이 세게 되면은 리키지 C 알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한 포지티브 리키지 테스트의 결론은, 아티스트 피지오 플러스 장비는 피지오 장비에 있는 포지티브 테스트와 유사하고, 다만 서페이지 차이가 피지오는 5페이지고 피지오 플러스는 6페이지로 총 서페이지의 차이가 있고, 리키지 테스트 A는 PGO와 동일하고, 리키지 테스트 B 또한 PGO와 동일하고, 리키지 테스트 C에는 PDG만 제거가 된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티스트 피지오 플러스의 포지티브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페이지 53에 있는 리키지 테스트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의 특징은, 피지오 플러스에는 많은 특징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울트라 필터가 세 번째 필터의 무결성 테스트를 포함하도록 리키지 테스트가 수정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리키지 테스트의 C에서 PDG가 제거되었고, 이거에 대한 목적은 포화가 되어서 고장이 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함이고, DH에서 PFS 센서가 측정하는 것이 제거가 되었고, 리키지 G에서는 PDG 센서를 측정하는 부분이 제거가 되었으며, 리키지 테스트 H에는 CDF3 테스트가 추가가 됐는데, 리키지 테스트 H를 할 때 CDF3 백필터가 추가된 부분을 테스트할 때는 이 EVA2 밸브의 동작 유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키지 테스트 J가 추가가 되었고, 리키지 테스트 J는 673번이라는 알람을 띄우게 되고, 이것의 목적은 EVPP-EXT 밸브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위해서 테스트가 추가가 되었으며, PP-EXT 밸브의 리키지 테스트 실패 시 발생을 하고, 테스트되는 압력 센서는 PO 센서입니다. 서페이지 16의 마지막 1초에 실행을 하게 되고, 조건 자체는 16의 마지막 측정된 PO 센서와 15의 마지막에 측정된 PO 센서의 값이 50보다 만약에 크다면 리키지 J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페이지 11의 음압 테스트에서 리키지 테스트 G를 실행하고, 서페이지 16의 음압 테스트에서 리키지 테스트 H를 실행하며, 울트라 필터의 테스트는 특허 중이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리키지 테스트의 모든 서페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무결성 테스트의 실패 원인, 즉 리키지 테스트 T1 이외의 원인이 있는데, 블러드 라인 자체의 연결이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프레셔 센서나 하이드롤릭 플루이드 패스에 리크가 있다든지, 아니면 울트라 필터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 경우가 있습니다.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를 서페이지로 나눠서 체크를 해보시면, 피지오 플러스의 블랙박스를 보시게 되면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는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나뉘어져 있고, PGO와는 다른 특징은 순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페이지가 7다음, 8다음, 9다음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7, 27, 2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되고, 서페이지가 총 12개의 서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아티스트 PGO와는 전혀 다른 서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특징적인 부분을 블랙박스를 보셨을 때 이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PD와 PO 센서가 음압을 거의 마이너스 500에서 400 정도로 테스트 유지를 하고, PFS 센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키지 테스트 DEH에서 PFS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음압 테스트에서 PFS 센서를 측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PFS 센서의 음압을 제대로 잡아주는지를 기기에서 테스트를 할 때 맨 마지막 17단계에서 딱 한 번 펌프들의 동작에 의해서 PFS 센서와 PO 센서가 마이너스 300 이상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값을 인지하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게 아티스트 PGO 플러스의 특징입니다.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PGO 같은 경우에는 PO와 PFS, PD 값이 피후 펌프의 동작에 의해서 음압을 형성하게 되고 세 개가 나란히 음압을 형성하면서 리키지 테스트 DEFG HI 테스트를 하는데 PGO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PFS를 제외시킨 PO와 PD의 값만 음압을 계속 형성하게 되고 PGO 플러스는 P2와 PO 펌프의 동작에 의해서 음압을 형성하게 되며 마지막 단계에서 PFS 센서의 음압 테스트를 딱 한 번 실행을 하게 되고 그때는 플로우가 800으로 흐를 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보면 아티스 PGO 플러스의 테스트 D에는 시작 시에 PD와 PO 센서의 압력 차이가 50보다 적은지를 테스트한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PFS 센서가 제거된 기전으로 PGO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PFS 센서를 제거해서 PD, PO의 평균 압력이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600 사이에 들어온지를 확인하는 게 리키지 테스트 1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키지 테스트 F는 서버 페이지의 각각의 PI 값을 비교해서 PI가 50보다 적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블랙박스를 보셨을 때 PI의 압력값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PI 압력값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이 이유는 아티스 PGO 같은 경우에는 EV DS1 밸브가 오프고 DS2 밸브가 온 상태로 리키지 테스트를 하는데 PGO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EV DS1 밸브가 온이고 DS2 밸브가 오프가 되면서 PI 센서 쪽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PI 센서에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리키지 테스트 G는 PDG 센서가 제거됐고 PFS 센서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PD, PO의 압력 변화가 50보다 적어야 한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아티스 PGO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에바클린도어 포트에 파티클이 있어서 페이션 커넥터를 분리하실 때 흰색 커넥터가 껴서 에바클린도어를 닫게 되면 압력이 새면서 리키지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플루이드 패스상에 리크가 있어서 발생한다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PRV 자체에 있는 안에 있는 멤브레인에 구멍이 뚫려서 압력이 새서 발생한다든지 리키지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티스 PGO 플러스의 리키지 G 테스트는 서페이지 10일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10일 때 압력값을 보시면 PO와 PD의 값이 거의 마이너스 40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PD, PO의 압력의 변화가 계속 잘 유지하는지 50보다 적은지를 테스트하는 게 리키지 G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PDG 센서의 변화는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PD와 PO 값을 보는 게 PGO 플러스의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에 주로 봐야 하는 압력 센서입니다. 리키지 테스트 H는 서브 페이지 16에 테스트를 하게 되고 리키지 테스트 H 또한 PFS 말고 PO 값만 마이너스 400 플러스 마이너스 200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PO와 PD의 변화가 100보다 적은지를 확인되는데 서브 페이지 16대 음압 테스트를 하고 서브 페이지 11대 음압 테스트를 하면서 이 PO와 PD의 압력값이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키지 테스트 I는 PI와 P-비너스의 변화가 50보다 작은지를 확인하게 되고 아까 말했던 11페이지와 16페이지 각각의 PI의 변화가 50보다 적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비너스의 압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의 서브 페이지를 좀 보시면 53페이지에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 펌프들이 동작이 되면서 플로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PGO와는 다르게 PO 펌프만 동작을 해서 음압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플로우도 흐르고 다른 펌프들도 동작을 하면서 음압을 형성하게 됩니다. 7페이지의 특징은 여기 있는 EVA 밸브와 EVBPEXT 밸브가 ON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플로우의 값이 600에서 650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서페이지 7페이지고 그 서페이지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밸브들이나 펌프의 동작 유무에 의해서 서페이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서페이지 7페이지가 끝나면 P1 펌프가 멈추고 나머지 펌프도 동작을 하지 않으면서 PC 펌프만 2000으로 돌면서 POPD의 압력값이 -400 후반의 압력을 유지하는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펌프는 지속적으로 돌게 되고 이 밸브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 28페이지가) 끝나면 9에서 11페이지 서페이지가 되는데 서페이지 9에서 11로 들어오게 되면 PC 펌프가 멈추게 되고 플로우도 흐르지 않게 되고 모든 펌프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H2O 밸브와 드레인 밸브가 닫히면서 음압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티스 PGO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O, PFS, PD 압력값이 음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지를 테스트하지만 리퀴드 테스트 D랑 G에서는 PFS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PFS를 제외한 PO와 PD 값이 음압을 잘 유지하는지 PI가 변하지 않는지 PFS가 변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EV'1 밸브와 BPEXT와 드레인 밸브가 오프가 되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서페이지 12로 들어오게 되면 EVA2 밸브가 되고 EVA2 밸브가 ON이 되고 EVA2 밸브는 CDF3 새로 생긴 세 번째 백필터 위에 있는 에어 일렉트로닉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2페이지에서는 P2와 PU 펌프가 돌게 되면서 PO와 PD의 음압값을 -400 후반까지 올려준 후에 펌프가 멈춰지게 되고 펌프가 멈추면 PO, PD 압력값이 -30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서페이지 13으로 오시게 되면 -300대로 떨어진 PO와 PD의 압력값을 PD, PO 펌프가 조금만 더 돌기 시작하면서 PO, PD의 압력값을 -500 이상 올려준 후에 펌프가 멈춰지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서페이지 14에 15가 오면 P2와 PO 펌프가 멈추게 되면서 아까 만들어준 음압에 -500 이상 올려준 후에 펌프가 멈추면 EVA 밸브가 닫히고 BPEXT 밸브가 닫히고 드레인 밸브가 다시 닫히고 H2O 밸브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400 후반대를 유지하는지를 리퀴드 테스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H2O 밸브가 열리면서 EVA2, DS1, PRV 밸브가 오프가 되는데 이때 PDG 센서의 압력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EVA2 밸브가 오프가 되는 부분이 CDF3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후에 이 16페이지가 끝나기 전 마지막 1초 전에 리퀴드 테스트, 제이가 테스트가 실행이 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ATIS PGO 플러스의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를 볼 때는 이제 PO와 PD 값을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서페이지 17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펌프들이 동작을 하고 플로우를 800으로 동작을 하면서 이전까지는 DS1 밸브가 계속 ON이었다가 16, 17단계로 되면서 오프로 변하게 되는데 이 DS1 밸브가 오프가 되고 DS2 밸브가 오프가 되면서 펌프들이 돌게 되면 이 PFS와 PO의 압력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PFS의 압력값이 -300대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네거티브 프레셔 테스트 마지막 단계에서 PFS 센서가 유일하게 마이너스 음압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티스 PGO 플러스의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지를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이 서비스 메뉴를 보시면 이 T1 테스트 PFS PO 알람이 새로 생겼습니다. 675번 알람이 뜨는 이유는 PFS나 PO의 압력값이 마이너스 300을 제대로 감지하지 않으면 뜨게 되는데,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를 하실 때 PO와 PD의 압력값이 지속적으로 P2PO 펌프의 동작에 의해서 마이너스 500 이상을 치고 유지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돼서 PO 센서 값은 음압을 유지하는지를 알 수 있지만,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에 있는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에서 PFS 센서는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음압을 제대로 감지하는지를 테스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EVDS1 밸브와 DS2 밸브의 동작 유무에 의해서 펌프들의 동작에 의해서 PFS와 PO 압력값이 마이너스 300 이상 이제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테스트가 마지막 서울 페이지 17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PFS와 PO가 마이너스 300에서 T1 테스트하는 목적은 이 CDF2의 무결성 테스트를 하는 동안 회로가 비워지고 PFS 센서의 네거티브 리키지 테스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PFS 센서가 음압을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PFS와 PO를 비교하는 독립된 T1 테스트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PFS 센서가 마이너스 300 이상 만들게 되면서 이 675번 T1 테스트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 이전의 단계들의 시스템 데이터 PFS 센서를 보시면은 다 양압으로 거의 유지가 60대를 거의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PFS의 센서가 제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만 음압 테스트를 한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의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CDF2 무결성 테스트를 하는 동안 회로의 일부가 비워진다는 이게 뭔가요? 회로의 일부가 비워진다는 게? 백필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지오 플러스에 있는 백필터 무결성 테스트는 공개하지 않는데 그냥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비워진다라는 말은 결국 EVA 밸브나 밸브들의 공기를 유지하면서 회로를 비우게 되지 않습니까? CDF 백필터에 물을 비우게 되고, 그 플루이드 패스상에 물을 제거하는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회로를 전 보고 있는데 CDF2하고 CDF3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EVBP2하고 EVA2가 있는데 이게 비워진다는 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네거티브 리키지 테스트의 결론은, 네거티브 프레셔 테스트는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의 테스트에서 PFS를 제거한 게 특징이고, 피지오 플러스 장비의 리키지 테스트에서는 DS1 밸브가 ON이 되고 DS2 밸브가 오프 상태로 리키지 테스트를 하게 되며, PGO 장비는 DS1이 오프고 DS2 밸브가 ON입니다. 이 두 개의 밸브 동작 유무에 의해서 이 PFS 센서를 음압 테스트에 제거를 하는지 아니면 PFS 센서를 음압 테스트에 넣는지 이 밸브의 동작 유무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키스 테스트 D는 POPD 센서의 압력 차이가 서로보다 작은지, POPD 센서의 평균 압력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테스트 F는 포지티브 테스트의 마지막과 네거티브 테스트 시작 시의 PI 변화가 작은지, 리키지 테스트 하는 동안 PI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리키지 테스트 G 또한 각각 개별 센서의 압력 변화가 50보다 작은지, PDG는 제거된 것이 특징이고, H는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조건을 만족하는지, 리키지 테스트 I와 J는 PI와 PB너스의 변화가 50보다 적은지나 PO의 압력 변화가 50보다 적은지를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거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와 포지티브 프레셔 센서 테스트 동영상을 보셨고, 동영상을 보시니까 조금 혹시 이해가 좀 더 잘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리퀴드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페이지 13페이지가 들어가고 13페이지는 Dialysis Fluid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이라는 페이지고 피지오와는 다르지 않은 피지오 플러스도 똑같은 기전을 가진 하이드롤릭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의 하이드롤릭 페이지의 특징은 우리가 피지오에 있는 서비스 매뉴얼이랑은 다르게 물이 흐르는 플로어 라인이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고 점선으로도 밸브의 동작 유무에 의한 점선으로 나타내져 있고 각각의 서브 페이지에 의한 라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노란색 라인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피지오 플러스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시면 하이드롤 페이지 13페이지에서 서브 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 서브 페이지를 각각 보실 때 서비스 매뉴얼에 따른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4에서 35페이지를 본다고 하셨을 때 예를 들면 PC 펌프가 PDG 센서가 100으로 돈다든지 아니면 50%로 돈다든지 PU 펌프가 마이너스 100mM를 만들 만큼 34페이지를 PU 펌프가 돈다든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피온 펌프도 75%와 30%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블랙박스에 있는 시스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4에서 35페이지를 보시면 PC 값이 1000과 2만으로 되는 거 볼 수 있고 P1과 P2 값이 아까 보였던 75%와 30%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람을 띄웠을 때 각각의 파라미터를 보고 싶고 정해진 값들이 도는 서브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 매뉴얼에 있는 값들과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비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도 컨덕티비티 셀 센서 테스트와는 마찬가지이고 저농도 테스트와 고농도 테스트를 하게 되고 200과 1200 그리고 500과 1700이 되도록 설정하는 테스트는 똑같습니다. 이 테스트가 실패했을 때 445번 알람을 발생하는 것도 똑같고 그런 경우에 컨덕티비티 셀 문제라든지 플로우의 흐름의 문제라든지가 있으니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밸류 값을 보시고 알맞게 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블러드리크 디텍터 테스트 또한 마찬가지로 컨덕티비티 T1 테스트 끝나고 블러드리크 오토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BID T1 테스트가 시작이 되고 아티스 PGO에서 오티컬 필터를 삽입하고 제거하였을 때 값이 돌아오는지에 의해서 BID 테스트를 한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플로우미터 테스트 또한 똑같은 플로우미터 마그네틱 플로우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플로우미터 테스트 기전 또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497번이나 422번, 300번, 301번 플로우미터에 관련된 셋업 테스트에 뜰 수 있는 알람들은 블랙박스를 보시면은 플로우미터의 밸류 값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서 차이가 나서 발생할 수 있으니 블랙박스를 꼭 분석하시면 정확하게 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수리하시는 시간이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서 그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하는 행위가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블랙박스 헬퍼 파일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플로우미터에 관련된 알람 떴을 때 거기에 맞는 파라미터를 헬퍼 파일을 통해서 쓰시면 수리하시는데 30분에서 45분, 1시간도 안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이용하셔서 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 현장에서 저 또한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업무의 효율성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13페이지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아티스 PGO 같은 경우에는 PC 펌프의 프리퀀시 값이 PDG 센서의 100mM 명령어에 맞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PGO 플러스도 13000에서 14000 정도의 PDG 센서의 100mM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PGO 플러스의 블랙박스를 보시면
반드시 35에서 6페이지 때 2만에 가까운 값을 한번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지오 플러스에 111번 알람을 띄우러 갔는데 블랙박스를 봤더니 2만이 찍혀져 있다. 그래서 PC펌프의 문제다라고 바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피지오 플러스에는 반드시 2만을 한번 찍기 때문에 알람이 떴는지 안 떴는지를 확인하고 PC값을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피지오 플러스의 블랙박스에는 반드시 2만을 한번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PC펌프가 고장난 파라미터 값이 아닙니다. 이렇게 13페이지가 끝나게 되면 프리퍼레이션이 컴플리트가 되고, 컴플리트가 되면 이 플로우의 15페이지가 플로우 800을 올리게 되고, 플로우 800이 올리게 되면 16페이지에 다시 플로우 500으로 만들어주면서 엔드 프리퍼레이션 단계로 오게 됩니다. 이 엔드 프리퍼레이션 단계는 다음 단계인 프라이밍 단계 전 단계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밍을 오게 되면 아티스트 피지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셀라인 프라이밍도 할 수가 있고, 셀라인 프라이밍 때 보시면 하이드롤릭 18페이지 때 이 서브 페이지가 각각이 나와 있고, 제가 오늘 예시로 든 것은 서브 페이지 5단계이며 5단계일 때의 PD 센서 값과 PU 펌프의 동작 유무를 보시면 PD 센서가 마이너스 100mm 머큐리얼로 만들 만큼 PU 펌프가 동작을 하게 서브 페이지 5에서 명령어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 자체에. 서비스 매뉴얼을 보시면 서브 페이지 5에 밸브의 동작 유무들을 볼 수가 있고, P2 펌프의 셋 밸류 값이 PO 센서가 0으로 만들 만큼 P2 펌프가 돌아라든지, 이 PU 펌프의 셋 밸류 값이 PD 센서가 마이너스 100이 될 만큼 PU 펌프가 동작을 해야 하고, 서브 페이지 5단계에서는 180초 정도의 테스트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블랙박스를 보시면 5페이지에서 이 부분까지 보시면은 PD 센서가 마이너스 100을 만들 만큼 PU 펌프가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서브 페이지와 파라미터에 맞게 우리가 알람이 떴을 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프라이밍 단계도 있는데, 아티스트 피지오 플러스는 온라인 프라이밍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셀라인 프라이밍과 온라인 프라이밍의 서브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라이밍 단계에 맞는 알람들이 떴을 때는 각각에 맞는 페이지를 보셔서 데이터를 분석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온라인 프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17페이지를 보시면 PD 센서가 거의 마이너스 10에 가깝고 PU 펌프가 동작을 하고 D2C와 D2P의 값이 400에 가깝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7페이지를 봤을 때 펌프가 P1 펌프가 동작하는 건 메인 플로우이기 때문에 D1C가 거의 600에 가깝게 동작을 하는 거 볼 수가 있고, P2 펌프는 400으로 가깝게 동작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400으로 가깝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U 펌프는 마이너스 10 PD 센서를 만드실 만큼 PU 펌프를 동작해라 라고 명령어가 되어 있어서 PD 센서가 마이너스 10을 만들 만큼 PU 펌프가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랙박스를 서브 페이지와 각각의 파라미터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밍이 끝나게 되면 환자의 대기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환자가 오시기 전까지 대기하는 단계는 프라이밍 컴플리티드가 되고, 환자가 오시기 전에 프라이밍 단계를 대기할 때는 19페이지를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오시면 페이션 커넥션을 하게 되고, 페이션 커넥션은 아티스트 피지오와 마찬가지로 21페이지고, 21페이지 끝나면 환자분이 오셔서 환자 연결을 하고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며, 트리트먼트의 단계는 똑같이 23페이지, 그리고 타레이션 플로미터 얼라이먼트 캘리브레이션 단계 또한 31페이지로 똑같습니다.
투석이 끝나게 되면 페이션 디스커넥을 하게 되고 린스백 페이지도 36페이지로 갔고 엠팅 다일라이저도 1, 2, 3로 해서 37, 38, 39 40단계로 다일라이저에 있는 플루이드를 엠팅 시켜주는 단계이며 그게 끝나고 나면 바이카트 카트리지를 비워주는 단계가 되는데 피지오 플러스는 46페이지에 관련된 하이드롤릭 페이지는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블랙박스를 보시면 38, 39, 40단계가 지난 엠팅 다일라이저가 지나면 46단계가 되면서 바이카트 엠팅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이카트 엠팅이 끝나면 엔드 프로세스로 들어오게 되고 57, 45페이지가 지나서 트리트먼트가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의 셋업 테스트부터 트리트먼트 종료까지의 페이지를 보았고 특징적으로는 14페이지가 추가되었다는 것과 리키지 테스트가 아티스 피지오와 달라진 기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동영상들을 보시면서 눈에 많이 익히시면은 그 피지오와 피지오 플러스의 차이를 현저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세션은 이 피지오 플러스 하이드롤 페이지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아티스 피지오 플러스 하이진과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